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유소 설계 1에 대한 교과목이고요. 근본은 4주차에 해당되겠습니다. 4주차의 이제 학습 목표는요. 지난 시간에 사각 나사까지 공부를 했고요. 사각 나사의 역학, 그리고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삼각 나사의 역학, 그리고 두 개의 효율, 그리고 설계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계산식들이 여러 개 나올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토대로 유추해서 또 연관지어서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공부를 했냐면요. 사각 나사의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사각 나사의 역학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탄젠트 람다, 즉 나선각이라고 그랬죠. 나선각은 파이 d분의 pit이었다. 이게 삼각형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바퀴 나사의 원기둥 길이니까 파이 de가 되고, 높이는 pitch, 즉 1휘전당 이동한 거리, 리드, 이게 한 줄 나사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pitch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때 역학에서 이거 하나는 U자라고 했죠. 나사를 쥘 때, 사각 나사를 쥘 때 회전력 P는 축방향력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다. 자, 이거는요, 각도, 즉 나선각과 마찰각으로 나타낸 리드각과 마찰각으로 나타낸 회전력입니다. 각도가 아닌 피치나 지름으로 나타낸 식이 이거예요. 두 개가 같은 겁니다. Q는 그대로 따라 나가고요. 각도 대신에 값으로 집어넣었더니 파이 de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였다. 자,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에서 뮤가 마찰계수가 있는 것은 떨어지고 피치, 파이 d에는 마찰계수 뮤가 없으니까 붙어서 뮤 파이 d가 되고 부호가 바뀌었었습니다. 자, 이 식은 잘 외우자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다. 기본이 되는 식은 사각 나사를 쥘 때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 이퀄 Q하고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 이렇게 중얼중얼 외울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알면 토크라는 것은 회전력 힘 곱하기 거리니까 회전력, 자 방금 P는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이거 그대로 들어간 거고요. 거리, 지름의 절반인 2분의 DE가 되는 거겠죠. 또 힘, 이거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거리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토크라는 의미를 알면 이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나사를 쥘 때가 아니라 나사를 풀 때로 가려면, 풀 때도 이제 회전을 시키는 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때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헷갈리니까 P 대시라고 했습니다. 풀 때를 어떻게 하느냐, 쥘 때에서 풀 때로 바꾸려면 바꾸고 바꾸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 바꾸는 거예요. 자, 쥘 때 이거가 기본이라 그랬으니까, 자, 나사를 쥘 때 회전력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인데 풀 때로 간다면 둘을 바꿉니다. 로 플러스 람다가 되겠고, 또 바꾸라 그랬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따라서 탄젠트 Q 탄젠트 로 마이너스 람다가 되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거 밑에 거 볼까요? 이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Q하고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인데 풀 때로 바꾸려면 바꿔라 라고 했습니다. 바꿔요. 자, 바꿔봅니다.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에서 뭘 바꾸느냐? 부호 바꿉니다. 자리 바꿉니다.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꿔라. 그러면 파이 d 여기가 플러스 뮤 피치가 되고, 이거 자리 바꾸니까 뮤 파이 d가 앞으로 나오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피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쥘 때에서 풀 때로 바꾸려면 바꾸고 바꾸어라 라는 얘기죠. 풀 때 필요한 토크는 역시 힘 곱하기 거리니까 이 힘 그대로 들어가고 거리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역시
이게 힘 그대로 들어가고 거리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립조건 했었죠. 자, 이 자립조건은 풀 때 이 값이 각도가 탄젠트가요. 각도가 0도보다 작게 되면 이게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풀려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마찰각이 리드각보다는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잊어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착거를 다시 한 번만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자. 그래서 사각나사의 역학을 할 때에는 이 공식 기본이죠. 이거 기본. 또 하나 마찰계수라는 것은 탄젠트 로였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삼각나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각나사 역시 사각나사 주일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각도가 있는데 이때 Q라는 것은 본래 Q에 코사인 2분의 알파로 나눈 것만큼이 축방향력 힘이 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이 지 아무리 커봐야 1이잖아요. 그러면 삼각나사, 이 나사의 축방향력은 사각나사보다 더 커지겠죠. 이게 지 아무리 커봐야 1이니까 1보다 작으니까 본래의 Q보다는 커질 겁니다. 사각나사에 비해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각나사에서 삼각나사로 갈 때 사각나사의 마찰계수를 뮤라고 그랬고요. 삼각나사는 사각나사의 마찰계수 뮤를 삼각나사로 환원을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당 마찰계수라는 것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사각나사의 마찰계수가 뮤인데 이게 만약에 사각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삼각나사라고 한다면 뮤 대시에 상당하는 마찰계수를 갖는다. 우리 뭐에 상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를 찍어주면 삼각나사로 돼요. 이렇게. 우리 사각나사에서 뮤는 탄젠트 로였잖아요. 여기다가 대시만 딱딱 찍어주면 삼각나사의 마찰계수가 된다. 즉 상당 마찰계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유효 마찰계수라고 불러요. 상당 이퀴밸런트라고 합니다. 상당 마찰계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건 뭐냐? 아까 사각나사의 마찰계수를 코사인 2분의 알파로 나눈다. 여기서 알파가 뭡니까? 나사선, 나사각이죠. 우리 산과 산 사이, 골과 골 사이 그때 각도 알파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터 나사는 얼마 몇 도입니까? 60도였죠. 60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60도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 60도니까 코사인 30도가 돼요. 코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약 0.866 정도가 됩니다. 그럼 사각나사 마찰계수 나누기 0. 얼마로 나누어 버리니까 삼각나사의 마찰계수는 즉 상당 마찰계수는 사각나사의 마찰계수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사각나사의 마찰계수를 1보다 작은 값으로 나누니까 더 커지죠. 삼각나사의 마찰계수는 더 커진다. 그래서 주로 조립 체결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삼각나사의 이제 회전력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사각나사에서 삼각나사로 가려면 조일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대시 없다고 치면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로 뭐였습니까? 이게 사각나사 조일대였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대시만 찍어주면 됩니다. 대시만. 대시를 찍을 때 어디다 찍습니까? 뮤나 로에다 찍어야 되겠죠. 마찰계수나 마찰각에다가 대시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삼각나사로 탈바꿈한다. 자, 사각나사 줄 때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인데 로에다가 대시를 딱 찍어주면 삼각나사의 공식으로 바뀐다. 또 P는 Q하고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뮤 대신에 뮤 대시만 이렇게 찍어주면 삼각나사로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각나사의 쥘 때의 회전역식을 안다면 삼각나사의 쥘 때 회전역식은 아는 거나 같다. 어떻게 해요? 대시를 찍어라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토크 역시 삼각나사의 쥘 때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 이 힘 그대로 들어가고요, 거리 들어가면 되겠죠? 이 힘 그대로 들어가고요, 거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삼각나사에 대한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다. 왜? 사각나사를 가지고 변환을 시키면 되니까, 대시만 찍어주면 되니까 쥘 때는요. 단 이 상당 마찰계수에 대한 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각나사에서 대시가 없는 거였는데 삼각나사는 대시를 찍고 사각나사의 마찰계수를 코사인 2분의 알파로 나누더라 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삼각나사 풀 때 보겠습니다. 삼각나사 풀 때는 사각나사 풀 때하고 똑같아요. 자, 쥘 때에서 풀 때로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고 바꾸어라 라습니다. 자, 이거 보죠.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에서 삼각나사니까 대시를 딱 찍어주고요. 이걸 바꾸고 바꾼다.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그러면 Q 탄젠트 로 대시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역시요. 바꾸고 바꾸어라. 자리 바꾸고요. 부호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Q 파이 D 플러스 뮤 다시 피치분의 요거 바꿨으니까 뮤 다시 파이 D 마이너스 피치가 되겠죠.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헷갈리니까 사각나사, 만약에 삼각나사 풀 때의 식을 내가 쓰고 싶으면 사각나사 지울 때를 먼저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삼각나사로 바꿔요. 대시를 찍어주고 바꾸고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토크 역시 그렇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사각나사와 삼각나사의 역학 공식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 사각나사 쥘 때 얘가 기준이었어요. 물론 이건 기본이고요. 우리 나사 만들 때 쓰는 기본. 사각나사는 뮤죠. 네, 뮤는 탄젠트로였고요.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고, 또 P는 Q하고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였습니다. 사각나사 풀대로 가면 바꾸고 바꾸어라. 두 개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라. 두 개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토크 그대로 들어가는 거겠죠?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사각나사에서 이제 삼각나사로 넘어가려면 이놈이 일단 써놓는 거예요. 사각나사로. 써놓고 사각에서 삼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시만 찍어주면 돼요. 대시 여기 찍을 수 있는 데가 로 대신에 로 대시를 찍어주고, 여기 찍을 수 있는 데가 뮤 대신에 뮤 대시만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삼각나사 풀 때, 삼각나사 쥘 때를 쓴 다음에 바꾸고 바꾸어라.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이렇게 되겠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 단, 뮤 대시라는 것은 상당 마찰계수로서 탄젠트 로 대시, 즉 사각나사의 마찰계수를 코사인 2분의 알파로 나눈 거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자립주권이었습니다. 사각나사 자립주권.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어요. 자, 내가 삼각나사 풀 때 공식 이걸 쓰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바로 못 씁니다. 이거 일단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 써서 대시 찍고 다시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는 사각나사 풀 때 바꾸고 바꿔라. 요놈에서 대시를 찍어줘도 됩니다. 그럼 이게 되겠죠. 여기다 대시 찍고 여기다 대시 찍으면 이와 같은 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그렇죠? 대시를 찍고 바꾸고 바꿔라를 하든지, 바꾸고 바꿔라 한 다음에 대시를 찍든지, 이렇게 하면 이 식에 도달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자. 그러면 식 두 개만 알면 토크에 대한 의미도 아니까 전부 이걸 쓸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식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는 두 개밖에 안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하시면 충분히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저 복습 문제를 대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넉넉지 못하니까요. 힘을 한 방향으로만 받는 부품.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었죠? 나사 종류에서 30도, 3도, 45도, 5도짜리 이 두 종류가 있는 게 뭐였습니까? 톱니나사였죠. 한쪽으로만 받는 부품. 힘을 한쪽으로만 전달하니까요. 톱니나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운동용 나사의 분류로 맞지 않는 것은 운동용 나사. 대표적인 게 뭐였죠? 사각나사. 그죠? 사각나사. 그리고 그거를 좀 더 편하게 만든 게 사다리꼴 나사. 그죠? 한쪽 방향 운동 톱니나사 그랬습니다. 나머지 삼각나사 얘는 체결용이었죠. 네, 충분히 푸실 수 있을까 보고요. 리드각이 알파고요. 마찰 개수 뮤는 탄젠트 로인. 나사의 차립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자, 단 로는 마찰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나사를 풀 때요. 어떻게 했었죠? 우리 아까 봤던 P는 나사를 휘전하는 힘 P는 자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였죠. 근데 이게 조율되고 풀대로 가려면 바꾸니까 Q 탄젠트 로 마이너스 람다가 됐습니다. 그죠? 네, 로 마이너스 람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로 마이너스 람다가 0보다는 커야 되니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리드각이 람다가 아니라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로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알파는 로가는 알파보다 적어도 커야 되겠죠. 이와 같은 식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고요. 나사선의 각도가 60도인 것은 자 60도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네, 미터 나사였죠. 미터 나사 삼각나사. 네. 미터 나사는 60도였습니다. 삼각 나사도 있었고 유니파이 나사도 미터 나사죠. 유니파이 나사도 삼각 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60도. 사다리꼴 나사, 톱니 나사, 둥근 나사 아니죠. 방금 톱니 나사 이거였죠. 30도하고 45도가 있고요. 사다리꼴 나사는 얼마였습니까? 인치기하고 미터기가 있었죠. 29도하고 30개 에크미라고 했던 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둥근 나사는 나사선각이 30도였습니다. 그래서 60도인 것은 유니파이 보통 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운동용 나사 중에서 수치 제어용 공작기계의 이송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뭡니까? 사다리꼴 나사였죠. M18 곱하기 2 미터 나사의 치수를 설명하는 거 맞는 것은 자 M218 곱하기 2다. 그러면 곱하기 2가 써졌으니까 이것은 미터 나사 중에서 보통 나사입니까? 가는 나사입니까? 가는 나사죠. 미터 가는 나사다. 피치죠. 이게 피치가 2mm 그러면 피치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M18 해서 18 이것은 지름이죠. 호칭 지름. 나사의 호칭 지름은 어떤 걸로 한다고요? 나사의 바깥지름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지름은 평균이라는 얘기죠. 골지름과 바깥지름의 평균. 기호로 유지름은 D2라 그랬고요. 골지름은 D1, 1이라고 그랬고 일반적으로 호칭지름은 그냥 D라고 했습니다. 자, 세 줄 나사에서 나사를 3회전을 했더니 36mm가 전진했습니다. 이 나사의 피치는 얼마냐? 자, 이런 거. 자, 세 줄 n이라 그랬고요. n수 3회전 36mm 전진했다. 그럼 이게 곧 뭐를 알려주는 겁니까? 리드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리드란 1회전했을 때 이동한 거리니까 3회전에 36mm니까 1회전은 12mm가 되겠죠. 그럼 리드는 12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드 이퀄 n피치였죠. 피치 곱하기 줄수였습니다. 그러면 리드 12mm는 n 피치 해서 n이 뭐 3이죠. 3 곱하기 피치 그러면 4가 되어야만이 1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치는 4mm다. 지름 20 피치가 2인 자 지름 D 쓰고요. 피치 P 쓰고요. 2줄 나사 N 씁니다. 10회전 회전수
n이죠. 완전하게 체결되었다. 이 나사의 리드는 얼마냐 라는 얘기입니다. 자, 피치가 2mm인 두 줄 나사입니다. 두 줄 나사. 10 퓨전을 했더니 완전히 체결되었다. 라는 얘기. 이 나사의 리드는 얼마냐. 자, 어떻게 합니까? 10 퓨전을 했으니까 나사의 리드는 자, 두 줄 나사, 2줄 나사를 10 퓨전을 했을 때 완전히 체결됐다. 자, 4가 되겠죠? 자, 2mm, 피치가 2인 두 줄 나사입니다. 그러면 1휘전을 하면 리드는 n피치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피치가 2니까 2 곱하기 2에서 4m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두 줄 나사를 두 바퀴 2휘전을 쓸 겁니다. 두 줄 n이 2겠죠? 축 방향으로 12mm 이동했습니다. 자, 두 바퀴 2휘전에 12mm. 그럼 1휘전은 6mm 움직이겠죠? 6mm. 그럼 리드는 6mm다 라는 얘기입니다. 리드는 6mm. 그리고 피치는 얼마냐? 두 줄 나사니까 n피치죠. 리드는 n피치. 그래서 리드가 6이고 n 두 줄이니까 피치는 3mm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피치가 1인 두 줄 나사에서 90도 이전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한 바퀴 1휘전은 몇 도입니까? 360도예요. 그러면 90도는 몇 휘전입니까? 4분의 1 휘전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 자, 피치가 1입니다. 두 줄 나사예요. 그러면 1휘전을 하게 되면 피치가 1이고 두 줄이니까 n피치에서 2mm가 움직이겠죠. 1휘전을 시키면. 즉 360도이면 2mm가 움직입니다. 근데 90도, 즉 4분의 1 휘전을 시켰어요. 그럼 얼마가 움직여야 돼요? 0.5mm가 움직여야 되겠죠? 네. 자, 공식을 쓰면서 차분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앞나사, 수나사가 결합되어 있을 때 앞나사를 3회전을 했더니 축방향으로 15mm. 리드죠? 네. 그러면 1휘전은 얼마입니까? 5mm입니다. 그죠? 5mm. 그럼 리드는 얼마입니까? 5mm가 되겠습니다.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산수는 6산 당한다. 그럼 피치는 얼마냐? 6산. 25.4mm를 6산이 걸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6산. 그럼 간격은 6개 산이 있으니까 총 5개 간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산수로 나눠 25.4를 나눠주면 대략 한 피치도 5mm가 되겠죠. 정답은 4번 정도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차분히 풀어주는 이유는요. 나사는 기사시험 문제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어렵지 않지만 거의 매번 나옵니다. 매번. 자,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이어서 나사의 효율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의 효율이 100%인 건 없죠? 100%인 효율은 없습니다. 세상에. 따라서 1보다는 작습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사각나사 효율을 알아보죠. 역시 효율도 사각나사 기준입니다. 사각나사 기준.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모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효율은 어떤 거냐? 유효한 일의 양을 실제로 수행한 일의 양으로 나눈다 라는 건데요. 이걸 마찰이 없을 때 회전력, 마찰이 없다면 회전력이 작아도 돌아가겠죠. 마찰이 있을 때는 회전력이 그만큼 커야 되겠죠. 따라서 마찰이 없을 때의 회전력보다 마찰이 있을 때 필요한 회전력이 더 크겠죠. 분모가 더 크니까 무조건 효율은 1보다 작죠. 즉 100%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유효한 일의 양, 실제 유효한 일, 실제 수행한 일의 양 중에서 그 중에 유효한 일의 양 이렇게 나눠주면 되더라 라는 의미에서 유효한 일의 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르셔도 관계없다고 칩니다. 이걸 그대로 집어넣고요. 실제로 수행한 일의 양 이걸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넣고 없어질 것들 없어지니까 결국 남는 것은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분의 탄젠트 람다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뭐를 알아야 돼요? 뮤는 탄젠트 로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또 하나 뭘 알아야 됩니까?
탄젠트 람다는 파이 d분의 pitch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아까 나사 역학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탄젠트 람다 플러스로 우리 아까 사각 나사 쥘 때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였잖아요. 그거분의 탄젠트 람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각 나사 이제 또 자립 상태를 좀 더 알아봤더니 자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효율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는 한계는 두 개가 서로 같을 때다. 풀리지 않으려면 같을 때다. 자, 같다고 놓고 람다나 로를 같다고 놓는다면 이렇게 써지겠죠. 여기 탄젠트로 여기가 로니까 2로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공식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시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없어질 거 없어지고 남는 걸 봤더니 2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로가 되더라. 이걸 분리를 합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로, 탄젠트 제곱 로.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잖아요. 이 두 개를. 앞에 거, 이쪽 두 개.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탄젠트 얼마 값이기 때문에 이게 1보다 0보다 크면 무조건 0.5보다 작아지겠잖아요. 즉, 이 뒤에 거가 0이 된다면 2분의 1이 될 겁니다. 즉 0.5가 될 거예요. 효율이 50%.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1보다 조금이라도 큰다면 0.5보다 0.5에서 어떤 숫자를 빼줘야 되니까 이 효율은 0.5보다 작아지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최대가 0.5, 즉 50%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사의 효율은 리드각과 마찰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때 리드각이 45도일 때 최대가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효율은 반드시 50% 이하가 되더라. 자립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0.5보다 작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거 공식 알면 같다고 놓으면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내용 모르셔도 좋습니다. 0.5 이렇게 하시고요. 50% 이하가 되더라 라는 거고, 사각나사 효율은 리드각이 45도일 때가 최대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삼각나사 볼까요? 사각나사 방금 이렇게 해서 공부했었죠.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분의 탄젠트 람다. 그러면 삼각나사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대시만 찍어주면 됩니다. 대시만. 그러면 여기에 찍을 수 있는 데가 로 대신에 로 대시만 찍어주면 삼각나사의 효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나사 기준으로 나사의 역학 공부했었고요.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로 또는 P는 Q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 이거 중요했었고요. 이걸 기준으로 풀 때, 이걸 기준으로 삼각나사 쥘 때, 삼각나사 풀 때 네? 이렇게 공식을 전개했고, 나사의 효율에서는 사각나사의 효율 이걸 뭐라고 있습니까? 니타라고 있습니다. 니타. 니타는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분의 탄젠트 람다. 그래서 이게 삼각나사로 가려면 대시만 찍어주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삼각나사일 때는 뮤 대시는 탄젠트 로 대시가 되죠. 이꼴 뭡니까? 뮤 사각나사 마찰 개수를 뭘로 나눠요? 코사인 2분의 알파로 나눕니다. 나사상 각의 절반으로 나누면 된다 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나사의 설계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나사의 설계. 자, 축방향으로 인장하중만을 받는 경우,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only 인장하중, 축방향력만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요, 이렇게 갈고리, 우리 이거 그 뭐야 후크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우리 크레인 같은 겁니다. 크레인으로 뭐 들면 이게 잡아 당기잖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나사가 축방향만큼의 힘을 받죠. 옆으로 미는 힘은 안 받습니다. 돌아가는 힘 안 받습니다. 그쵸? 네.
오로지 축방향 힘만 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요, 축방향력만 받는다라는 문제를 안 줘요. 그렇게 안 써주고 그냥 후크, 크레인 이렇게 내버려요. 또는 이거 자키죠, 자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돌려야만이 나사니까 돌려야만이 얘가 올라와요. 그러면 얘는 물건을 들어 올리니까 축방향력도 받고 돌리니까 휘전력도 받습니다. 근데 이 후크 또는 이걸 아이볼트라고 하거든요. 아이볼트. 무거운 금형, 크레인으로 들 때 금형에다가 아이볼트를 꼽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후크에다 걸어 올리잖아요. 이걸 아이볼트라고 하더라. 이거 역시 들어 올리니까 오로지 축방향력만 받습니다. 축방향력. 그럼 나사는 나사 산과 골이 있는데 가는 데가 골이에요. 그러면 얘는 골 쪽의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골지름 쪽이 가장 큰 응력을 받겠죠. 예, 해서 응력은 힘, 축방향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잖아요. 우리 이거 재료학에서 많이 배웠을 거니까. 이때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응력 대신에 허용응력, allowable 스트레스를 넣어주더라. 허용응력, 안전계수 같이 공부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극한 강도 또는 항복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눈 게 허용응력이었죠. 이때 단면적은 골지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골지름. 4분의 파이 D1의 제곱, D제곱이 아니죠. 이 골 부분이 약하니까 그 부분이 끊어질 거니까 D1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 D를 뽑아냅니다. D1은 했더니 루트 파이 시그마 A분의 4Q가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D1은요 0.8D 정도가 돼요. 이거보다 이렇게 크게 합니다. 즉 D 외경 호층 지름의 0.8배가 골지름 정도가 됩니다. 해서 얘를 나사는 호층 지름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거니까 D는 D1 대신에 0.8D를 넣어주고 계산을 해보면요. 루트하고 파이분의 4를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A분의 2Q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외워야 되냐? 그냥 외우고 있자.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대략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축방향력의 인장하중을 받는 경우 나사를 설계할 때는 나사의 호칭 지름 D는 루트 시그마 A분의 2Q 이렇게 하자라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흐름은 이해만 하고요. 이걸 외우자. 아이볼트 후크는 축방향력, 온리 축방향력, D는 루트 시그마 A분의 2Q. 이것처럼 축방향력도 받고 회전력도 받는다. 즉 축방향력 플러스 비틀림 하중을 받는다. 비틀어지잖아요. 돌리니까.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Q 대신에 3분의 4를 넣습니다. 3분의 4Q. 즉 Q 곱하기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이 Q보다 더 크죠. 1점 얼마가 됩니까? 1점 몇 Q가 됩니다. 즉 회전력을 축방향력으로 환원시켜서 좀 더 크게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하면 3시그마 A분의 8Q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외워야 되냐? 외우면 좋은데 너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온리 축방향력 루트 시그마 A분의 2Q에서 비틀림까지 받으니까 Q를 좀 더 크게 넣자. 어떻게 넣어요? 3분의 4Q를 넣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워도 좋고 3분의 4Q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계산을 하면 값은 같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단력을 받는 경우 이게 이제 이렇게 힘을 가해지면 여기가 끊어지겠죠. 역시 골지름 쪽이 끊어질 건데요. 쪽이 끊어질 건데 이거 이 방식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해서 D는 파이 타우 A분의 4Q다. 전단응력이죠. 4W라고 했으면 Q라고 안 하고 그냥 이건 전단력 힘이라 했으니까 W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고요. 다음 장에서 배우는 리벳에서 또 많이 할 겁니다. 그때 이해하면 되겠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거 이 문제 또는 이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 1번 정도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어떤 걸 써야 되겠냐? 자, 내가 크레인 10톤짜리를 써요. 10톤짜리. 그러면 이 크레인 후크에 사용되는 이 나사, 이 크기는 얼마짜리를 써야 되겠냐? 이 하중 Q가 10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때 시그마의 그 나사의 이 재질에 갖는 허용 응력은 이제 그 나사 이 재질에 따라서 정해질 겁니다. 정해지고 여기 Q 대신에 10톤을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D가 예를 들어서 30.2가 됐다 그러면 30.2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31이나 32의 나사를 쓰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잘 알고 있고 Q 대신에 3분의 4Q 집어넣어서 3시그마 1분의 8Q가 되더라 라는 게 비틀림까지 받을 경우는 그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사산의 수와 너트의 높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한번 이해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해만 해보죠. 자, 여기에 너트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잡아 당겼다고 쳐요. 잡아 당기면 이쪽 면이 전부 접촉을 하겠죠. 네. 여기도 접촉하고 여기도 접촉할 겁니다. 즉 이쪽 면 접촉하고 이쪽 면 접촉하고 여기 위에는 떠 있겠죠. 힘을 잡아 당겼으니까. 네.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하중 Q는 우리 응력은 A분의 Q잖아요. 그럼 Q는 뭡니까? 응력 곱하기 면적이 됩니다. 면적. 맞죠?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응력 대신에 이 나사의 면 압력입니다. 면 압력. 여기에 작용하는 면 압력. 이게 Q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압력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돼요. 이 압력, 즉 응력, 면 압력 곱하기 면적. 아까 여기 닿고 있죠? 즉 이 부분 골지름, 호층지름, 바깥지름 이 면적만큼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의 면적은 얼마예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면적은 큰 거의 면적에서 작은 거의 면적을 빼내면 이 부분의 면적만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D제곱 마이너스 D1 제곱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산이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쳐요. 만약 이거 같으면 3개 정도가 걸칩니다. 하나, 둘, 3개. 나사산이 3개가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 여기도 4분의 파이 D제곱 마이너스 D1 제곱, 여기도 4분의 파이 D제곱 마이너스 D1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몇 개가 돼야 돼요? 3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너트의 높이에 따라서 걸치고 있는 나사산 수가 다를 거다. 그러면 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 마이너스 D1 제곱에 몇 개, 그죠? 몇 개, 나사산이 몇 개 물려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곧 전체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 곱하기 압력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뜻 이해 가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면적이고요. 이게 나사의 산수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니까 n이 곱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4분의 파이 d제곱 마이너스 d1 제곱은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4분의 d 플러스 d1 2분의 d 플러스 d1 d 마이너스 d1 그러면 2는 4가 되겠고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거 평균 뭡니까? 유효 지름 D2가 됩니다. 이거 두 개 차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거의 높이 H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H가 됩니다. 접촉면의 높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H가 되는 거죠. 네, 둘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양쪽에 높이가 있으니까 그걸 둘로 나누니까 한쪽에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해서 n 그대로 가고요. 파이 그대로 가고요. 방금 이게 둘로 나눠져서 D2하고 H가 됐죠. 그리고 QA, 면압력, 접촉면 압력, 응력이랑 똑같습니다. 단위가.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접촉 나사산의 수. 나사산이 몇 개를 접촉해야 되느냐.
이 몇 개 접촉하냐. 여기서 n을 빼내면 됩니다. n을 빼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림 높이. 그럼 너트의 높이는 이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되겠느냐. 이게 너트가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접촉하는 나사 선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튼튼하겠죠. 큰 힘을 내겠죠. 그래서 얼마의 힘이냐에 따라서 이 너트의 높이는 결정을 하면 되겠다. 여기에서 너트의 높이는 N피치죠. 피치 하나 곱하기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다. 그러면 3피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트의 높이가. 따라서 이 너트의 높이 이 N이 방금 요거였어요. 요걸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넣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외워야 되냐? 안 외워도 된다. 그럼 뭐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되죠. 힘은, 자, 우리 응력은 시그마는 A분의 W, A분의 Q. 그렇죠? 네, 면적 곱하기 면적으로,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힘이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응력, 압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 곱하기 면적을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둘로 나눠져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N, 파이, DEH, Q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N을 뽑아내니까 이거분의 Q가 된다. 그럼 너트의 높이는 N피치니까 N 대신에 요놈을 집어넣고 피치를 넣어준 겁니다. 피치. 이거 그대로 들어가고 피치 곱해졌잖아요. 그죠? 이게 너트의 물림 높이 H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도 복잡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혹시라도 암기가 필요하다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제 문제 얼른 풀어보겠습니다. M20, 이거 미터 나사구나. 곱하기 2.5네? 이건 미터 가는 나사겠네. 그리고 20은 뭡니까? 호칭지름, D가 되겠죠. 즉, 호칭지름이 20mm고, 피치는 2.5다. 그러면 이 자체로서 D를 준 거고요. 피치를 준 겁니다. 그러면 유효지름이 요거다. 마찰 개수가 0.1. 뭐라고 쓰면 됩니까? D2라고 써줘야 되겠죠. 여기는 뭐라고 써요? D는 20, 피치는 2.5, P, 유효지름 DE, 마찰 개수 뮤 이렇게 씁니다. 이때 나사의 효율은 이랬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써놓는다는 얘기 이렇게 써놓고 자 효율 봅니다. 그러면 정리하죠. 네, 지름은 20mm, 피치는 2.5mm, 유효지름은 18.396mm, 마찰 개수 뮤는 0.1. 이럴 때 효율 리타는 얼마냐라는. 자, 정리를 해놓고요. 이제 문제는 필요 없고 정리된 것만 가지고 하는데 공식을 빼보죠. 자, 이게 삼각나사잖아요. 삼각나사입니다. 그러면 일단 효율을 물어봤으니까 사각나사 효율을 쓰는 거예요. 리타는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분의 탄젠트 람다. 여기서 삼각나사로 가니까 대시만 찍습니다. 자, 이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 이걸 구해야 됩니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람다로 알고 로 대시도 알아야 돼요. 근데 람다나 로 대시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지를 않았어요. 각각 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람다는 파이 d분의 피치였고 로 대시, 뮤 대시는 탄젠트 로 대시, 그죠? 사각나사는 뮤는 탄젠트 로우니까 대시 대시 찍고 이게 삼각나사일 때는 사각나사의 마찰 개수를 코사인 2분의 알파로 나누더라. 그러면 자, 이 효율을 알려면 람다와 로 대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람다를 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여기서. 그러면 피치 알아야 되겠고 유효지름 알면 돼요. 피치 줬고 유효지름 줬네. 그러면 여기서 람다 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로 대시를 알려면 마찰 개수 뮤도 알아야 되겠고 알파를 알면 되죠. 마찰 개수 뮤는 0.1이라고 줬고 알파는 얼마입니까? 삼각나사니까 60도. 그러면 이건 0.1을 코사인 30도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구해질 수 있겠다.
이거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효율이 계산되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이 두 개만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개를 먼저 구해봅니다. 여기 탄젠트 람다는 파이 d분의 피치에서 탄젠트 람다는 파이 곱하기 주어진 유효질은 피치를 각각 집어넣어 줬더니 어떤 값이 나오겠죠. 네, 이때 람다는 탄젠트 인버스를 해주면 됩니다. 인버스. 우리 전자계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인버스하고 그대로 수식 넣어주고 계산기 찍었더니 2.446958 계속 나가는, 그래서 대략 2.447도다 라는 겁니다. 리드 각은 2.447도다. 이번에는요 탄젠트 로 대쉬를 구해보겠습니다. 로 대쉬에서 로 대쉬가 몇 도인지를 구해보죠. 자, 뮤 마찰 계수를 코사인 2분의 알파로 나눈다 해서 이 뮤는 0.1 코사인 60도를 2로 나누니까 이거 역시 로 대쉬만 알기 위해서 탄젠트 인버스 역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렀더니 6.5868도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각도가 구해졌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산기 눌렀더니 0.2687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효율은 얼마입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26.9% 정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래서 답은 이거에 가장 가까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차근차근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연습했던 기호 써주고 그 기호를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공식 써놓고, 동그라미 딱 치고, 이거 구하려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산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공부하시자. 자, 이번에는요, 예제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W로 작용합니다. 이거 그림과 같은 I볼트 아까 공부했었잖아요. 이게 이런 걸 I볼트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축방향력이다라는, 온리 축방향 27kN의 하중이 걸린다. 나사 크기는 얼마냐? 허용 응력은 60MPa 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볼트 하면 온리 축방향이라고 쓰면 되겠고, 27kN 이게 얼마입니까? 기호로 뭡니까? Q죠. 축방향. 우리가 배웠던 나사의 크기는 뭡니까? D죠. D. 호칭 비름을 구해야 되겠죠. 허용 인장력 시그마 A, allowable 허용 시그마 A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고요. 이걸 정리를 합니다. 온리 축방향 Q는 27kN이니까 kN은 1000이죠. 그래서 27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 되겠고, 시그마 A는 60MPa, 메가라는 것은 킬로 메가, 그래서 10의 6승이 되죠. 네. 파스칼,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 기가파스칼 이렇게 나가니까 바꿔놓고. 근데 D는, 자, 그 다음에요. 뭐 합니까? 공식을 쓰죠. 공식. 나사 설계네. 근데 온리 축방향 얘기네. 그러면 아까 얼마 했습니까? D는 루트 시그마 A분의 2Q 이렇게 썼죠. 그러면서 이게 비틀림까지 받는다면 Q 대신에 3분의 4를 집어넣어서 3시그마 A분의 8Q가 되겠네. 그리고 이게 전단력이라면 이렇게 되겠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죠. 이걸 적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D를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D를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Q하고 시그마 A만 알면 돼요. 문제에서 Q하고 시그마 A를 다 줬어요. 그럼 집어만 넣어주고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산수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이 그대로 집어 넣어줬더니 0.03m가 나옵니다. 왜 이게 미터가 나올까요? 예. 자, Q는 뉴턴이죠. 그리고 응력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라는 건 뭐예요? 힘을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뉴턴을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뉴턴은 같이 사라지고요. 미터 제곱인데 루트가 씌워져 있었으니까 제곱하고 사라져서 미터만 남습니다. 그럼 이걸 밀리미터로 바꾸면 30mm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M30을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M30. 만약에 이게 30점 얼마가 나왔어요. 뒤에 소수점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30을 쓰면 안 돼요. 그보다 좀 더 큰
36을 써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딱 30이 나왔으니까 이걸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축방향 하중력을 받는 나사의 설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과거에도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리 축방향력을 받는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아이볼트, 얘는 대표적인 축방향력만 받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산 문제도 훈련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주차 보고서 내드리겠습니다. 방식은 동일하고요. 기존에 제출하신 보고서를 이렇게 쭉 봤는데 지금도 이렇게 파일명을 안 바꿔서 이렇게 내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몇 주차, 반, 학번, 이름 이렇게 해서 파일명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고서 보죠. 다음 중 나사의 효율에 관한 식으로 맞는 것은 이미 우리 공부했습니다. 어떤 건지.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나사의 효율은 무조건 1보다 적어야 되잖아요. 네? 네. 마찰이 있는 경우 회전력이 마찰이 없는 경우보다 더 돌아가기 힘드니까 이게 더 크겠잖아요.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면 얘는 1보다 커져. 따라서 분자가 더 큰 놈이 들어가야 이놈이 답이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십시오. 20kN 아이볼트입니다. 아이볼트. 이거 후크죠. 후크. 후크 20.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때 써주고 크레인용 후크에서 온리 축방향 Q가 20kN, 취소 크기는 D는 얼마냐? 시그마 A는 45MPa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주차의 공부를 마치고요. 이제는 크게 계산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나사의 역학, 삼각나사는 사각나사 줄 때를 가지고 유도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사 효율 역시 사각나사 기준으로 삼각나사도 빠져나오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나사 설계에서는 온리 축방향, 축방향 플러스 회전력, 그리고 전단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주로 온리 축방향이 나오더라. 회전력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과거 기사 시험에서. 그럴 때는 아까 Q 대신에 3분의 4Q를 집어넣어 주더라 라는 얘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보고서 하시고 중간고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테니까 차근차근 문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미리 해 두셔야 나중에 좀 더 편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